뭔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일본이 1위라고 했는데요. 해외 언론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의 글입니다.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전세계 이동이 멈춰버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권이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서서히 수습이 되어가며 국경을 개방해 경제를 살리려는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당시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여행객이 많은 유럽연합에서 입국 가능 국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세계에서 여행의 자유와 국제 이동성이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를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에 대한 성적표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여행 가능 국가 발표 이전에 여권 지수 기관의 점수가 우선 공개되었는데요. CNN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 & 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189점은 189개국을 의미한 것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비자 프리 점수를 매긴 결과 세계 3위가 된 것입니다. 이 헨리 & 파트너스가 매년 공개하는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일부 국가가 아직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189점을 받아 세계 3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관이 발표한 여권 지수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 입국 정지 등의 정보가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 금지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헨리 여권 지수 점수 순위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191점으로 헨리 여권 지수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3년 연속 해당 분야 1위를 차지했고 많은 일본의 대중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이어 싱가포르는 190점으로 2위에 머물렀고 독일과 한국이 공동 3위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헨리 여권 지수의 전체적인 상황은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7월 1일 유럽연합의 입국 허가 국가 발표가 새로 나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명암이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헨리 여권지수 상위권 국가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당시 2위인 싱가포르는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미국도 7위였지만 유럽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헨리 & 파트너스 회장이자 여권지수라는 개념을 발명한 크리스찬 켈린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최신 결정이 앞으로 더 큰 대변동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여권을 예로 들면 미국 여권은 2013년 3분기 헨리 여권 지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미국 시민은 부유한 선진국 및 일부 저개발 국가의 시민보다 여행의 자유가 더 적으며 사실상 유럽연합에서 폐쇄된 셈이라며 향후 수개월 이내에 이동성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 위계 질서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국가가 선두로 나서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는 여권 파워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한 분석에 즉시 들어갔는데요. 헨리 여권 지수에서 2위가 싱가포르이지만 유럽 입구에서 제외가 되어 한국이 2위로 올라가고 미국은 7위이지만 유럽연합에서 제외가 되어 25위인 멕시코나 28위인 우루과이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강대국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 여권 파워에서 4위를 했던 스페인의 경우 전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보다 지수가 낮아져 많은 나라에서 방글라데시를 더 선호하는 것이죠. 이탈리아도 4위였다가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여권 지수가 단순히 국가 간의 방문 자유도를 나타내는 수치였으며 이것은 국가의 경제력, 규모, 정치 외교, 국제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부분이 크게 반영되어 방역 후진국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요시 박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국제 이동성이 장기적으로 더 제한을 받고 예측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가 다시 국경을 개방하는 가운데 많은 정부가 주로 개발도상국 시민을 겨냥한 새로운 이민 제한과 국가별 여행금지 명령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염병의 확산 우려를 사용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만 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주요 국가들은 난민을 분산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들 사이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을 거부하는 상황도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헨리 & 파트너스의 크리스찬 켈리는 이것이 코로나가 다 끝나더라도 국가 간 비자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켈리는 현재의 위기를 살펴보면 보건 시스템의 질, 응급치료의 질,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 및 건강 서비스와 같은 건강 측면이 갑자기 나타났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비자 정책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 및 관광 홍보에 대한 관심과 같은 경제적 및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비자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 보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그 나라가 과연 방역에서 안전한가, 얼마나 투명한가,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 국가 간 여권 지수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중 국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는데 자신의 본국이 안전하지 않으면 두 번째 국가로 임시로 대피해 있을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이 좋은 국가 간의 일종의 스왑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방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관련 이슈에 가장 반응이 빠른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에 연구소나 대륙별로 지점을 낼 때에도 그 나라의 보건안전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자 헨리 여권지수에서 1위를 한 동시에 유럽 이국에서도 제외되지 않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며 일본의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코로나 대응 정책은 세계적이 아닐 수 없다며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언론에 날벼락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검사와 기술의 조합으로 성공을 이끈 나라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전세계 최고 방역국가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9월 24일자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해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대유행 초기 전세계 부국 가운데 바이러스 전염을 가장 잘 막아냈다며 UN 보고서를 이용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훌륭하다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헨리 여권지수 1위를 한 일본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발병 초기 국산 진단검사 키트에 대한 패스트트랙 승인,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사회적 초연결성을 활용한 감염자 추적 및 알림 시스템, 정부 주도의 마스크 공급 등이 세부 비결로 적시됐습니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 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헨리 여권지수가 새로운 방역 기준을 대폭 반영했을 때 일본이 1위를 지킬까 생각되는데요. 이와 같은 기사가 일본 주요 포털 등에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한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방역이 마치 중국처럼 잘 된 것처럼 보인다. 개인의 자유는 말살된 모습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폭스, NBC, ABC 가릴 것 없이 미국 언론은 한국 방역을 극찬해왔습니다. 일본은 7월경에 제대로 방역에 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헨리 여권 지수에 성급히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물론 헨리 여권 지수에서 1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덱스가 갖는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한국은 안 그래도 상위권에 올라 있었던 지수에서 이제는 세계 언론이 자타공인하는 방역 부분 점수까지 들어간다면 조심스럽게 최상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안 점수가 들어간 헨리 여권 지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있는 순위가 될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새로운 여권 점수가 나온다면 적어도 일본보다는 위인 게 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내심 1위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기회가 온다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짐 데이톤은 언제까지 한국이 주목받을 수는 없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때가 한국의 가장 큰 기회이며 절대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방역만 잘한 것으로 끝난다면 평범한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부와 협력적인 국민으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대처할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서구의 모델은 수명이 다했으며 이를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글로벌 인식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가 왔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글로벌 제조업 기업은 탈중국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번 기회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으로 많은 나라가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기업은 중국을 대신한 나라들을 찾고 있는데 특정 부분에서 한국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학자들은 한국을 글로벌 리더로 보는 것이죠. 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은 이에 대비하고 있다. 라는 문서가 일본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로 알려진 일본의 독도 침공에 한국군의 대비 전략 문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왜 한국 영토를 침공하겠느냐 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이다.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세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논리가 궁색하니까 얍삽 일본이 짜낸 잔머리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나서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결국 변진일, 김완섭, 이정선 같은 듣보잡 한국인들을 불러냅니다. 대신 비난해달라는 거죠. 지금 일본은 앞뒤가 다르다고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와 독도에 전혀 다른 논리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반대로 중국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국제사회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국제사회의 현상 유지를 호소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현상 변경을 요구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센카쿠 열도에 수시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국처럼 일본이 독도 주변에 전투기나 선박을 근접 침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수시로 일본의 전투기와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 라고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일본의 자기 모순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11일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대응 문건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보고된 국방부의 내부 문서를 확인한 보도입니다. 이 내부 문서에 의하면 일본군의 독도 침공이 3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구체적으로 가정합니다. 먼저 사이버전을 통해서 독도와 관련된 통신 등을 마비시키거나 혼선을 주는 작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동시에 선발 부대로 특수 부대를 침투시켜서 본격적인 전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봤습니다. 2단계로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동시에 총출동하는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기동시키고 항공자위대는 F-15 등의 전투기와 EP-3 전자정보수집기를 총출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상륙작전으로 독도를 함락시킬 최종 3단계에는 8,900톤급 오스미급 수송함과 치누쿠 헬기, 공기 부양정을 통해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로 동시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러한 일본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F-15K 등 전투기와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의 육해공군 주력 무기 등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국방부가 최신형 전략 자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 일본은 독도의 군사적 위협을 높이지 않는다.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뭔가 세게 항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일본의 입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입으로 우리는 독도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 라고 하자니 우리는 한국 영토 독도를 탐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요. 또 그래 침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라고 인정하자니 중국과 같은 놈이 되는 꼴이 되니 답답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은 아주 얍삽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 쫓겨난 뒤 그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정신나간 한국인을 불러옵니다. 갑자기 한국인이 전혀 아닌 인간들을 불러내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하도록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도 무시당하면서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김완섭을 불러내서 다케시마의 날에 부르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적게 합니다. 김완섭은 워낙 정신나간 발언을 많이 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무시당하는 인물이고 일본에서도 한껏 이용하다가 갖다 버린 인물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세계 평화주의자인 이등박문을 살해한 테러리스트이다. 유관수는 여자 깡패이다 등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하면서 수도 없이 쏟아내던 인간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번 고소 고발을 당해서 교도소 생활을 했고 결국 호주와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생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두의 관심에서 버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혐한 방송에서 신나게 이용하다가 지나친 헛소리로 반감을 불러와서 이미 용도 폐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일본이 동아일보의 일본의 독도 침공에 대응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런 인간을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김완섭은 11일자 혐한 언론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를 통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 라고 장문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물론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가 김완섭을 이용한 거죠. 이 JB 프레스는 김치 논쟁이 한창일 때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절임 배추에서 유래되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완섭은 목에 풀칠을 하기 위해 기꺼이 이용당해주면서 여지없이 헛소리를 합니다. 한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이다 라는 반대 논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미개한 나라이다. 지금 당장 일본 영토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한국은 패전국이 될 수 있지만 평화를 중시하는 일본이 참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12일에는 이정선이라는 한국인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이정선이라는 인물은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에서 기자 활동을 했다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인을 내세워서 자위대와의 전투를 상정하는 한국군은 이제 일본을 적국으로 대한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북한과 중국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국가로 여기면서 일본을 적대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백서에는 사드로 경제 보복을 한 중국에 대한 충돌 내용은 설명을 생략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은 우발적이었다고 했다 라고 지적합니다. 결론은 중국과 북한에는 절절매면서 일본에는 전쟁을 해야 하는 적대 국가로 표현하는 이상한 한국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JB 프레스의 이러한 수작은 지금은 일본이 뭐든지 시비를 걸고 화풀이를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그래 독도 침공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인정을 못하는 답답함에 죽을 지경인 거죠. 또 야후 재팬은 혐한 발언에 부지런한 변진일도 등장시킵니다. 혐한 발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먹고 사는 변진일이라는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이 쓴 기사이기 때문에 소설 수준의 장문이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변진일은 한국군의 자위대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그 대응 계획은 어떤 것인가 라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한국군이 연 2회 실시하는 독도 방어훈련,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외부 세력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대상으로 상정한 훈련이라고 지적합니다. 변진일은 한국군은 유사시를 상정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한일 간의 전쟁 가능성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변진일을 내세워서 전쟁을 준비하는 한국군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혐한 발언으로 일본에 이용당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는 인간 김완섭, 이정선, 변진일을 불러내서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입니다. 하는 짓이 얍삽한 일본 순삭골 그대로입니다.